안녕하세요, 윤쌤입니다. 자, 오늘 시간에는 분만 과정 중에 분만 일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우리 교과서는 86페이지에서 87페이지까지 분만 일기 과정이 상당히 길게 나와 있죠. 근데 여기는 그만큼 중요하고요. 시험에도 자주 출제되는 부분이니까 잘 들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분만 1기. 분만이 시작되면은 이 분만은 1기부터 4기까지로 이렇게 나뉘게 되는데요. 이제 가장 첫 번째 시기를 분만 1기라고 하겠고, 이거를 우리는 이제 개구기, 진통기라고 합니다. 개구라고 하는 거는 이제 문이 열리는 시기다. 자궁 입구가 열리는 시기다라고 해서 개구기라고 해요. 10개자 써서 개구기 또는 뭐 같은 말로는 개대기라고도 하죠.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진통이 오는 시기이기 때문에 진통기라고 이야기를 하겠고요. 자, 규칙적인 자궁 수축, 진진통. 우리가 분만 전에는 가진통, 분만이 시작되면 진진통이라고 했죠. 그래서 규칙적인 자궁 수축, 진진통에서부터 자궁 경부가 완전히 열릴 때까지를, 개대될 때까지를 우리는 분만 일기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분만 일기에서 알아두셔야 할 단어들이 있어요. 이런 개구, 개대 이런 것들. 개구, 개대는 열린다라는 거예요. 어디가? 자궁 경부가 열리는 거. 열림. 완전히 열릴 때까지를 우리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문이 열리는 시기예요. 분만일기는 문이 열려요. 자, 그래서 보시면 분만 시작을 알리는 자궁 수축이 규칙적으로 시작되는 곳이 분만일기입니다. 분만 시작을 알리는 자궁 수축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진진통을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자, 진진통이 규칙적으로 시작되는 시기를 이야기를 하겠고요. 이때요 이제 자궁 수축의 특징을 볼게요. 그러니까 진진통의 특징이겠죠. 우리 앞에서 했었잖아요. 진진통의 특징을 보시면 불수의적이고 내가 어떻게 조절을 해볼 수가 없어요. 내가 조절할 수가 없고 그 다음에 간헐적으로 옵니다. 간헐적, 그 다음에 약 1분간 지속되는 그런 특징이 있겠고 그 다음에 이제 파상적이다라고 하는 거는 파도가 치는 듯하다. 파도. 우리 파도는 넘실넘실 돼서 이런 식으로 파도가 치는 거잖아요. 그래서 통증의 양상이, 자궁 수축의 양상이 자궁 저부라고 하면 여러분 자궁 저부, 이 자궁의 위치에 이름도 알아두셔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를 우리는 자궁 저부라고 합니다. 이쪽을 저부. 그 다음에 여기를 이제 이렇게 목 들어간 부분을 경부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저부에서 경부로 이렇게 파도가 치듯이 파상적인 양상의 통증 양상을 보여요. 통증이 여기서 시작돼서 짜르르르 하고 통증이 내려오는 파상적인 양상을 보이겠고 그 다음에 이제 수축 강도, 수축의 강도는 어디가 세겠죠? 시작되는 부위, 저부가 셉니다. 그래서 수축의 강도는 저부가 훨씬 강해요. 저부에서 통증이 촥 시작이 돼야 밑으로 이렇게 파도치듯이 퍼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수축의 강도는 저부와 하부를 비교를 했을 때 어디가 세다? 저부의 힘이 훨씬 더 세요. 수축을 하는 강도, 이 강도가 굉장히 센 곳이 저부입니다. 자, 그 다음에 자궁 상부의 근육은 짧고 자궁 상부가 저부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힘을 팍 주기 위해서 저부에서 힘을 강하게 팍 주기 위해서는 이 자궁의 저부 그러니까 상부의 근육이 짧고 두꺼워야 되겠죠. 짧고 두꺼워야 힘을 많이 쓸 수가 있는 거잖아요. 작고 두꺼워야지만 근육이 힘을 여기서 강력하게 팍 줘야 여기서 이렇게 쫘르르르 내려오는 진통이 시작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자궁 상부는 여러분 저부. 자, 자궁 저부의 근육은 짧아요. 그 다음에 두꺼워지고요. 자, 그 다음에 하부 근육은 늘어나고 얇아집니다. 자, 이제 이 대신 하부는 경부를 얘기를 하죠. 여기 하부는 경부를 얘기해요. 자, 이 경부의 근육은 문이 열려야 된다 했잖아요. 우리가 자궁 경부가 열려야 여기에 있는 주인공이 내려올 수가 있으니까 태아가 나올 수가 있으니까 이 문이 열려야 되는데 이 문이 열리기 위해서는 근육이 두꺼운 것보다는 근육이 얇아야 돼요. 그래서 하부의 근육은 늘어나고 얇아지는 그런 특징을 보이겠습니다. 자, 제일 중요한 특징은 뭐냐면요. 제일 중요한 특징은 자궁 수축이 진진통이 오잖아요. 자, 그래서 분만 시작을 알리는 자궁 수축, 진진통이 시작되게 되면은 자궁 수축의 간격은 점차 단축됩니다. 간격이 점차 단축이 되고 지속 시간은 길어져요. 지속되는 시간은 길어지죠. 그러니까 자궁 수축은 여러분 통증을 생각을 하시면 돼요.
통증의 간격이 점차 단축이 돼요. 짧아지고, 근데 그 대신 통증은 또 계속 길어지죠. 그 다음에 강도도 점차 강해집니다.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거 기억하세요. 전 시간에도 설명드렸듯이 이쪽 부분을 좀 헷갈려 하세요. 간격은 점차 단축돼요. 자궁 통증이 오는 간격이 뭐 10분 간격으로 왔다 하면 점차 5분 간격, 뭐 3분 간격 이런 식으로 단축되고, 이 통증이 지속되는 시간은 점차 길어지는 거죠. 이제 처음에는 이 지속 기간이 뭐 1분이었다고 하면 점차 시간이 지나서 통증의 지속 기간이 3분 이상 되고 막 이런 식으로 늘어난다는 거예요. 강도도 점차 세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궁 수축의 특징을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우리 분만 1기에서 이제 중요한 거 완전 계대에 대해서 알고 계셔야 돼요. 자궁 경부에 문이 열려야 되는데 분만 1기가 우리가 이렇게 개국이 문이 완전히 자궁 경부가 완전히 계대되는 시기를 분만 1기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자궁 경부가 완전히 계대되는 게 초산모 아이를 처음 낳는 사람과 이제 여러 번 출산을 반복하는 경산모에 대해서 차이가 있습니다. 처음 아이를 출산하는 초산모 같은 경우는 자궁의 경부, 그러니까 입구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이 경부가 완전히 열리면 10cm예요. 10cm. 요거 잘 알아두시고, 경산모 같은 경우는 이미 한번 자궁 경부를 사용한 이력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밑에가 느슨해져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6에서 8cm만 열려도 우리가 다 열렸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궁 경부가 완전히 계대되는 게 초산모와 경산모가 다릅니다. 그래서 초산모는 다 열리면 10cm, 경산모는 6에서 8cm 정도 계대되었을 때 어떻게 하셔야 되겠죠? 분만실로 옮기셔야 되겠죠. 문이 열리면 누가 나와요? 주인공이 나올 수 있으니까 얼른 분만실로 옮겨서 주인공을 받을 준비를 해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알아둘 단어가 또 계대와 함께 거상이라는 단어를 알아두셔야 돼요. 거상. 계대, 거상. 분만 1기, 2기 뭐 이런 애들이 어려운 이유는 여러분들이 좀 자주 듣지 못했던 새로운 단어들, 용어들이 나오기 때문에 훨씬 더 어렵게 느끼시는 것 같아요. 자, 이 거상이라고 하는 거는요, 여러분, 얇아진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자궁 경강 부위가 점차 짧아지면서 얇아져서 마치 종이장처럼 되어가는 것을 우리는 거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궁 경부를 그려보면은 좀 크게 해서 이렇게 좀 두껍게 일부러 오버해서 좀 이렇게 그려볼게요. 그러면 요렇게 이제 자궁 경부라고 할게요, 여러분. 자궁 경부가 요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 근육이 이렇게 두꺼웠어요. 여기 근육이 이렇게 지금 두꺼운 상태로 돼 있어요. 근데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죠. 이 문을 열고 나오려고 하는데 이 문이 두꺼운 문이에요. 그러면 열기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두꺼운 문은 밀고 나오기 어렵죠. 열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면 이 문이 쉽게 열리기 위해서는 이 문이 어떻게 돼야 돼요? 얇아져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두꺼웠던 문이 점차 얇아집니다. 여기가 이제 점차 다 지워져 버렸네요. 문이 얇아지면서 자궁 경부의 입구의 문이 아까 두꺼웠던 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얇아지죠. 완전 종이장처럼 이렇게 얇아져요. 얇아지면서 이제 여기가 이렇게 열리기 시작을 하는 게 우리가 거상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두꺼웠던 이 근육이, 이렇게 두꺼웠던 근육이 이런 식으로 얇아지면서 열리는 과정을 거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얇아지는 현상, 자궁 경부의 두께, 자궁 경부 그 문의 두께가 얇아지는 것을 거상이라고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 여기서도 이제 초산모와 경산모의 차이가 있어요. 자, 초산모 같은 경우는요, 뭐 시간까지는 여러분이 기억하실 필요는 없으시고, 초산모는 경관이 거상, 얇아진 후에 열립니다. 초산모 같은 경우는, 아이를 처음 출산한 초산모는 이 경관이 얇아지면서 거상, 얇아지면서 열려요. 얇아지면서 열리거든요. 순서가 있어요. 얇아지고 열리는데, 경산모 같은 경우는 이미 한번 아이를 출산했기 때문에 밑에 근육들이 다 느슨해져 있는 상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경산모는 거상과 동시에 계대가 일어납니다. 거상, 계대가 동시에 일어나요. 그러니까 분만이 훨씬 더 빨리 진행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거상과 계대가 동시에 일어나요. 거상과 계대. 그래서 초산모는 순서를 차근차근 밟아가는데 경산모 같은 경우는 순서를 밟아 나갈 시간도 없이 거상, 얇아지면서 문이 확 열려버립니다. 요런 차이가 있다는 걸 기억하시면 되겠고, 자, 이제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우리가 분만 1기라고 하는 거는 개국이, 문이 열리는 시기예요. 규칙적인 자궁 수축이 있으면서 자궁 경부가 완전히 열리는 시기가 분만 1기라고 했거든요. 자, 이때 분만 1기에서 해줘야 될 간호들이 있습니다.
됩니다. 자, 엄마 측에 해줘야 될 간호와 태아 측에 해줘야 될 간호들이 있거든요. 자, 먼저 분만일기 간호를 보시면 엄마 측에 해줘야 될 간호를 볼게요. 인부 간호는 어떻게 해주셔야 되냐냐. 먼저 우리 분만일기 간호에서 우리 산모들이 제일 싫어하는 굴욕 3대가 나옵니다. 굴욕 3대. 3대 굴욕 증상이 나와요. 3대 굴욕. 인부들이 당하는 3대 굴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뭐냐? 상모, 회음부 부위에 털을 깎아요. 상모, 그 다음에 관장, 응가도 빼야 돼요. 그 다음에 의사 선생님도 밑에다가 이제 질에다가 손 넣어보고, 간호사 선생님도 와서 손을 밑에다 넣어보고, 이런 내진이 시행이 되죠. 그래서 이 상모, 관장, 내진을 3대 굴욕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흔히 3대 굴욕. 3대 굴욕이 일어나는 시기가 언제라 했죠? 분만일기 초에 일어나는 증상들입니다. 자, 그래서 상모를 해줘요. 회음부 부위를 이렇게 털을 깎아주거든요. 털을 깎아주는 이유는 회음부 절개 부위 감염을 예방을 해요. 감염 예방을 하고, 그 다음에 태아가 나와야 되니까 그 나오는 길에 시야를 확보하기 위해서 상모를 합니다. 상모하는 이유, 감염 예방, 시야 확보예요. 그래서 여러분 요새는 그런 거 많이 하더라고요. 병원 가시기 전에 우리 산모들, 젊은 산모들 같은 경우는 그 왁싱 많이 하고 가시더라고요. 브라질리안 왁싱이라고 들어보셨죠? 그런 것들을 미리 하고 가시더라고요. 병원에서 상모하기보다는 그냥 전문 시설 기관에서 상모를 하고 가겠다라고 해서 왁싱으로 인해서 털을 다 이렇게 제모를 하고 가시는 경우도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우리 분만일기에는 요 상모가 시행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관장도 해요. 관장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 관장을 하게 되면 자궁수축이 촉진이 되겠고, 그 다음에 우리가 아기를 낳을 때 엄마들이 힘을 주잖아요. 힘을 주게 되면은 직장에 있던 응가가 밀려 나와 버리면서 우리 산도를 오염시킬 수 있어요. 아기한테도 응가가 묻을 수가 있겠고, 엄마의 그 회음 부분이 응가로 오염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관장을 미리 해서 힘을 주더라도 응가가 빠져나오지 않고 산도 오염을 방지하고, 그 다음에 이 관장을 하게 되면 우리가 이렇게 보시면 여기가 이제 자궁이고, 여기가 방광이 있고, 여기가 이렇게 직장이 있잖아요. 자,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관장을 해주면 직장이 꾸글꾸글 하고 막 움직여요. 움직이면서 이 자궁을 같이 움직이게 만들거든요. 자궁을 자극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자궁도 이제 수축이 같이 유발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관장을 해주면 자궁 수축이 촉진되고 산도 오염을 방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분만일기에서는 관장을 해도 되지만 아기를 임신하고 있는 도중에는 우리가 변비가 심해도 관장하지 마세요라고 하는 그런 이유가 이 관장이 자궁 수축을 유발하고 촉진하기 때문이다 라고 해서 그때 전에 해서 한번 배우셨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상모, 관장하시고 또 이제 내진, 굴욕 중에 하나가 내진이죠. 그래서 내진을 하는 이유는 질에다가 이제 손을 넣어보는 거예요. 손을 넣어서 자궁 경부가 얼만큼 개대됐는지를 알아보는 거죠. 자궁 경부의 개대 종종 1cm 열렸습니다. 2cm 열렸습니다. 10cm 다 열렸네요. 분만실로 옮기세요. 이렇게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자궁 경부의 열림 정도를 알아볼 수가 있겠고, 이렇게 함으로써 분만 진행 정도를 파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내진을 반드시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굴욕 3대 굴욕, 상모, 관장, 내진이 분만 일기에 하는 인부 간호에 해당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배뇨를 하라고 해요. 소변 보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소변을 보지 않고 소변이 방광에 차 있으면 소변이 정체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비뇨기계가 감염. 우리 소변이라는 거는 몸에 있어야 될 게 아니라 밖으로 배출돼야 될 찌꺼기잖아요. 그런데 이 찌꺼기가 정체가 되어 있고 방광에 차 있다고 하면은 감염을 일으키기도 하고, 여기에 지금 소변이 방방하게 차 있다고 생각을 하면은 자궁이라든지 우리가 아기가 나올 수 있는 산도를 좁혀가지고 분만 진행 소변 정체 시 비뇨기계 감염, 그 다음에 태아 하강을 지연시킵니다. 아기가 내려오는 길을 더 좁혀요, 이 방광이. 그래서 태아 하강을 지연시킬 수 있는 요인이 되기 때문에 반드시 이 분만일기에는 배뇨, 그래서 3대 굴욕인 상모, 관장, 내진을 시행을 하겠고, 그 다음에 배뇨 이렇게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인부들의 움직임, 활동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볼게요. 분만일기 때. 자, 먼저 양수가 터진 후와 터지기 전에 상태로 분류를 할 수가 있는데, 양수가 터지기 전에는 분만 촉진을 위해서
이제 산모한테 걸으라고 합니다. 분만 촉진, 자궁 수축도 촉진하고 자궁 경부가 열리게 하기 위해서 파수 전, 양수가 터지기 전이라고 하면은 우리 엄마를 열심히 걷게 해요. 걷기 운동을 하게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미 양수가 터져버리면, 양수가 터졌다는 거는 태아를 보호하고 있던 환경이 터져버린 거죠. 그렇기 때문에 누가 위험할 수가 있겠죠? 태아가 위험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가장 먼저 우리 태아가 잘 있는지 태아 심음을 청취하고, 그 다음에 양수가 터졌으면 언제든 이 안에 있는, 자궁 안에 있던 것이 쑥 내려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때는 절대 안정을 합니다. 절대 안정. 그래서 우리의 인부의 움직임은 파수 전, 양수가 터지기 전과 양수가 터진 후로 나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양수가 터지기 전이라고 하면 열심히 이제 운동 걷게 해주고요. 자궁 수축이라든지 분만 촉진을 위해서. 파수가 됐다고 했을 때는 가장 먼저 아기가 살고 있는 환경이 깨졌기 때문에 이 환경에서 아기가 잘 있는지 태아 심음을 가장 먼저 청취를 하셔야 되겠고, 그 다음에 우리 산모는 어떻게 해야 되겠죠? 절대 안정 A, B, R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100% 절대라는 거는 100% 침대에서 움직이지 마세요 라는 거예요. 그래서 100% 침대에서 움직이지 마시고 간호요원이라든지 우리 간호사라든지 조무사 선생님들의 도움을 받아서 침상에서 안정을 하셔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우리 인부간호에서 시기를 보시면 교과서 맥락상에서는 유동식을 조금씩 준다라고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임산부들 이렇게 분만을 하러 산부인과에 가시잖아요. 그러면 그 순간부터 금식입니다. 실상 금식인데, 이제 교과서와 임상의 차이는 분명하게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험을 위해서 교과서 위주로 공부를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이때 분만 일기에는 시기를 줍니다. 시기를 그 대신 막 아무거나 드시는 게 아니고 가벼운 유동식, 미음이죠. 물처럼 흐를 수 있는 미음을 조금씩 줄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체위는 인부가 편한 자세가 제일 좋아요. 본인이 편한 체위가 가장 좋기는 하나, 30도 정도 상체를 올린 체위를 해줬을 때 우리 아기가 더 밑으로 잘 내려올 수 있어요. 중력에 의해서 잘 내려올 수가 있겠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분만 일기에는 인부에게 호흡에 대한 것들도 안내를 합니다. 분만 일기이기 동안에는 인부에게 호흡을 또 교육을 하는데, 그 목적은 뭐냐면 우리 엄마가 호흡을 잘해야 태아에게도 적절한 산소가 공급이 되고 우리 임산부도 과호흡이라든지 호흡곤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발생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호흡이 적절하게 잘 되면은요, 이완, 긴장감도 풀어줄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통증 완화, 통증에 대한 이런 것들도 좀 경감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호흡에 대한 교육도 반드시 분만 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임산부들 하는 호흡을 보통 뭐라 하죠? 라마즈 호흡법이라고 하죠. 이런 것들이 분만 일기 때 교육이 되고 인부에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시행이 될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분만 일기에서는요, 여러분, 출산을 한다고 해서 바로 엄마한테 힘주세요 라고 하지는 않아요. 분만 일기, 문이 열리는 시기에는 굳이 우리 엄마들이 힘을 줄 필요가 없어요. 복압을 줄 필요가 없다는 거죠. 문이 열리는 시기에는 우리 엄마가 최대한 힘을 아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복압은 금지가 됩니다. 분만 일기에 절대 인부에게 힘주세요 라는 말 안 해요. 자궁문이 다 열릴 때까지는 우리 인부에게 절대 힘주세요 라는 얘기 안 합니다. 그래서 분만 일기는 복압이 금지되어 있다는 거 반드시 기억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분만 일기에서 우리 아가들 태아에게서는 무슨 간호를 해주냐, 태아가 엄마 뱃속에서 잘 있는지를 봐야 돼요. 이렇게 진통이 시작되잖아요. 진진통, 자궁 수축이 시작되면은 뱃속 안에서 우리 그 자궁 안에서 우리 태아들도요 굉장히 스트레스치가 높다고 합니다. 그리고 스트레스치가 높아요. 그리고 태아 심음 측정을 이때 해주셔야 되는데, 그래서 태아가 스트레스치도 높아지고 태아가 또 위험해질 수도 있는 상황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우리 태아의 심음을 측정을 합니다. 심장의 음을 측정을 해서 이 심장음을 측정하는 시기는 언제 하시냐, 자궁 수축과 수축 사이라고 하면은 휴식 기간에, 자궁 수축과 수축 사이는 자궁 수축이 없는 그 중간 사이에 태아 심음을 측정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태아 심음 측정을 했을 때 120에서 160회 정도 나오면은 우리 태아가 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태아 심음을 측정을 해주는, 분만 일기 때 태아 심음을 측정을 해주는 이유는 태아의
안녕을 확인하는 방법. 태아야, 너 뱃속에서 안녕하게 잘 있니? 너 괜찮니? 라고 할 수 있게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지표가 태아의 심음입니다. 그리고 태아의 심박동이 120에서 160회 되면은 안정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 태아 심음을 측정하는 시기는 언제다? 자궁 수축과 수축 사이, 수축이 없는 그 사이에서 측정을 하셔야 돼요. 자궁이 수축이 되면은요, 태아도 스트레스를 굉장히 많이 받기 때문에 심음이 쫙 올라가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태아에게서 보셔야 될 건 뭐냐면 태아 곤란증. 그야말로 엄마 자궁 안에서 태아가 곤란한 거예요. 왜 곤란하느냐? 순환이 잘 되지 않기 때문에. 순환이 잘 되지 않아서 태아가 안에서 곤란한 거죠. 자, 그래서 태아 곤란증은 자궁 내 태아 순환 기능이 저하에 대한 간호 제공을 해야 됩니다. 태아 곤란증이라는 거는 산소 공급이 제일 안 돼요. 순환 기능이 저하되면서 우리 태아에게 산소 공급이 잘 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분만 일기에는 태아에게 태아 측에서는 태아 곤란증에 대한 간호를 제공하셔야 되겠고, 이때 해줘야 되는 거, 순환이 잘 안 돼서 산소 공급이 잘 되지 않아요. 그럼 태아는 되게 곤란한 상태가 되겠죠. 뭐 심각한 상태에서는 태아가 안에서 죽어버릴 수도 있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순환을 증진해주기 위한 간호를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순환을 증진하기 위해서는 산모의 장세를 무슨 측이? 좌측위로 해주셔야 되겠죠. 좌측위로 해가지고 순환이 잘 이루어지게. 그래서 순환이 잘 이루어지면 산소 공급도 잘 되겠죠. 좌측위, 산소 공급. 그 다음에 옥시토신 투여도 중단합니다. 자궁 수축을 너무 많이 했을 때도 수산에 장애를 받기 때문에 옥시토신이 투여되면 자궁 수축이 막 일어나잖아요. 자궁 수축이 막 일어나게 되면은 순환에 방해가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옥시토신 투여도 중단을 해볼 수가 있겠고, 태아 순환이나 산소 운반에 이상이 있다고 생각하면 즉시 분만을 유도를 하셔야 되겠죠. 즉시 분만을 유도해야 돼요. 왜냐? 태아 곤란증이 있는 상태로 태아가 엄마 자궁 안에 계속 있게 되면은 결론은 최악의 상태는 태아가 안에서 죽어버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얼른 이상하다 생각이 들면은 즉시 분만 유도를 시행을 해볼 수도 있겠죠. 태아 순환이나 산소 운반에 이상이 있다고 생각되면 즉시 분만을 유도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분만 일기에 대한 간호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고요. 저희가 이제 같이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우리 문제집은요, 여러분, 47페이지 위에다가 또 한번 써드릴게요. 자, 문제집은요, 47페이지. 문제집 47페이지에 210번부터예요. 210번부터가 분만 일기에 관련된 문제거든요. 한번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자, 210번. 분만 시작을 나타내는 증상으로 옳은 것은, 분만 시작을 나타내는 증상 뭐가 있어야 되겠죠? 자궁 수축이 있어야 되는데 그 자궁 수축이 규칙적인 자궁 수축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답은 4번이 됩니다. 규칙적인 자궁 수축이 시작되면 우리가 분만이 시작되구나 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분만 전에 나타나는 수축은 가진통, 가짜 진통, 분만이 시작됨으로써 나타나는 진통은 진짜 진통인 진진통이라고 이야기를 하겠죠. 그래서 4번 규칙적인 자궁 수축이 시작된다. 진진통을 이야기를 합니다. 자, 1번, 2번 보시면 파수, 2번에 이슬, 이거는 분만 전구 증상이 되겠고요. 3번에 자궁 경부가 열리기 시작한다. 이거는 이제 계대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제 계대도 뭐 분만 일기 과정에 뭐 해당되는 내용이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 계대가 있으려고 하면, 문이 열리려고 하면 뭐가 있어야 되느냐, 뭐가 선행이 돼야 되느냐, 자궁이 수축이 돼야 되는 게 선행이 되셔야 돼요. 그래서 분만 시작을 알리는 자궁 수축이 규칙적으로 시작되면 우리가 분만 시작이 되구나 라는 거를 알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11번 보겠습니다. 마지막 줄. 분만 제1기의 증상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분만 1기. 분만 1기는 문이 열리는 시기예요. 자궁 수축이 있고 이 수축에 의해서 자궁 경부가 열리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1번 보시면 자궁 수축의 간격이 단축되고 지속기간이 길어진다. 이게 답이에요, 여러분. 1번. 그래서 분만 1기에는 자궁 수축이 일어나는데 이 수축의 간격이 점차 단축되죠. 간격이 점차 단축이 되고 지속 기간은 길어지고 그 다음에 강도는 점차 강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2번은 왜 틀렸느냐? 자궁 수축의 지속 기간이 점차 짧아진다 라고 되어 있는데 지속 기간은 점차 길어진다 라고 했고요. 3번에 보시면 아두가 만출되는 시기는 언제냐면요, 분만 2기를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4번 태반이 만출되는 시기는 분만 3기를 이야기를 하고요. 자, 5번 자궁 경부가 완전히
완전히 닫히게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궁 경부가 완전히 닫히는 시기는 여러분 분만 후에 4에서 6주. 자궁 경부가 완전히 닫히는 시기. 경부가 완전히 닫히는 시기는요. 분만하고 나서 4에서 6주 후에 회복이 돼요. 정확하게 하면은.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212번 보겠습니다. 자궁수축 특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라고 하네요. 자궁수축 특성. 자, 1번. 경부의 근육이 두꺼워진다 라고 되어 있는데 어디 근육이 두꺼워지죠? 저부의 근육이 두꺼워져요. 저부의 근육이 두꺼워야 우리가 힘을 팍 줘서 이 밑에까지 파도가 치는 양상으로 통증이 전달이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경부의 근육이 아니라 어디의 근육이 두꺼워지는 거죠? 저부의 근육이 두꺼워지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2번. 저부가 경부보다 수축이 강하다. 그래서 저부와 경부를 우리가 확인을 했을 때 어디에 강도가 세죠? 저부의 강도가 세니까 여기서 강한 힘을 주면, 여기서 강한 힘을 촥 주면 밑으로 파도 치듯이 이렇게 수축이 전달이 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3번. 저부의 근육이 길어진다. 저부의 근육은 여러분 짧아진다고 했죠? 저부의 근육은 짧아집니다. 그러니까 자궁 상부가 저부예요. 자궁 상부 저부의 근육은 짧고 두꺼워지고요. 자궁 저부의 근육은 짧아진다. 자궁 저부 상부의 근육은 어떻게 되는 거죠? 이렇게 짧아집니다. 얇아지는 3번 저부의 근육은 길어진다라고 되어 있는데 저부가 여러분 상부예요. 저부, 상부 같은 말이거든요. 그래서 상부의 근육은 짧아지고 4번에 보시면 저부, 상부의 근육은 얇아지는 게 아니고 두꺼워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저부가 상부라는 것도 반드시 헷갈리지 말고 기억을 하셔야 돼요. 이 위치도 좀 기억을 하세요. 자, 그 다음에 5번. 자궁 하부에서 시작해서 저부로 퍼진다. 어디서 시작한다 했죠? 자궁 저부에서 시작해서 하부로 퍼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212번 답 2번이고요. 213번 볼게요. 분만 일기 과정 중에 자궁 경관 부위가 점차 짧아지면서 얇아져서 마치 종이장처럼 되어간다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분만 일기 과정에서 이 자궁 경관이 얇아지는 증상, 얇아지는 걸 뭐라 하겠죠? 우리가 얇아지는 것을 거상이라고 했습니다. 얇아져서 마치 종이장처럼 되는 거. 얇아져야 뭐가 되죠? 문이 열릴 수가 있다 했어요. 그래서 거상이다, 거상. 자, 그 다음에 214번을 보겠습니다. 마지막 줄 분만 진통, 분만 진통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분만 진통, 진진통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1번 처음 진통 기간은 짧아요. 그쵸? 처음에 진통 기간은 짧았다가 시간이 지날수록 길어지고 그 다음에 간격은 처음에는 길어요. 간격은 길어지다가 시간이 지날수록 짧아지는 특성을 가지고 있죠. 답은 1번이고 2번에 볼게요. 처음에는 진통 기간이 길었던 것이 점차 짧아진다라고 되어 있는데 처음에는 진통 기간이 짧았던 것이 점차 길어진다 이렇게 바뀌어야 되죠. 자, 그 다음에 처음과 나중에 진통에는 별 차이가 없다. 아니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 통증의 강도가 점차 심해지죠. 차이가 많이 나죠. 자, 그 다음에 4번 불규칙적인 간격으로 반복되며 강도가 일정치 않다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분만에 대한 진통, 분만 진통은 진진통이에요. 이 진진통은요 규칙성이 있죠. 규칙적이고 그 다음에 강도가 점차 진행이 되죠. 강도가 일정치가 않고 일정한 강도로 해서 점차 강도가 세지죠. 자, 그 다음에 5번 진통이 주로 복부에 국한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진진통은 허리에서부터 시작한 통증이 어디로 가죠? 복부로 방사된다 라고 했어요. 자, 그 다음에 215번 보겠습니다. 임신부에 대한 간호로 옳은 것. 정상 분만 예정일에 맞춰서 입원한 임신부. 분만 일기죠. 자, 분만 일기에 대한 간호. 자, 1번에 보시면 두발 상모래요. 우리 상모를 할 때 머리 상모를 하지 않고 어디를 상모하죠? 회음을 상모하죠. 회음부 상모. 그 다음에 2번에 보시면 절대 안정인데요. 굳이 우리 그 정상 분만 예정일에 맞춰서 입원한 산모 같은 경우는 절대 안정까지는 필요 없고 파수 전, 파수 후에 따라서 달려지는데 결론적으로는 파수 전이라고 보셨을 때는 이제 걷기 운동을 촉진을 해주셔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진통 간격을 측정을 한다. 이게 맞죠? 3번 진통 간격을 측정하고, 그 다음에 4번 유치도뇨. 유치도뇨 삽입 소변줄을 넣어줄 필요 없어요. 그냥 배뇨하셔라 라고 하시면 되겠고요. 위관 영양도 하실 필요 없겠죠?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216번 두정이 분만 중 양수 색깔이 암록색을 보인다면 이의 원인으로 옳은 것. 우리가 이 두정이 분만을 했는데 양수 색깔이 암록색이에요. 양수 색깔은 원래 정상적으로 호박색이죠. 호박색 또는 뭐 투명하다라고도 표현을 하겠고, 그냥 뭐 호박색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이 양수의 색깔이 지금 암록색이래요. 그러면 뭘 의미를 하느냐? 엄마 양수 안에서 아기가 태변을 싼 거예요. 태변. 태변이라는 거는 밖으로 나와서 신생아가 처음 보는 변을 태변이라고 하는데, 밖으로 나와서 싸야 될 변을 엄마 뱃속 안에서 싸버리는 거예요. 이 태변의 색깔 자체가 초록색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태변을 엄마 뱃속에서 쌌다는 거는 무슨 의미가 있냐면요, 아기가 엄마 뱃속에서 산소가 부족했던 거예요. 산소가 부족하니까 깜짝 지가 놀라서 똥을 지린 상태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태아가 산소 결핍으로 인해서 태변을 배출한 거예요. 산소가 부족해요. 엄마 뱃속 안에서 아기가 산소가 부족하니까 깜짝 놀라서 똥을 지려버린 상태. 이렇게 되면은 양수 색깔이 암록색으로 변하는 거죠. 그래서 태아 산소 결핍으로 태변을 배출하기 때문에 이 양수의 색깔이 암록색으로 보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17번 볼게요. 마지막 줄. 우선 위에 보시면 자궁 입구가 ECM 열렸어요. 절대 안정 산모가 대변이 마렵다고 할 때 대처 방법으로 옳은 거, 뭐 자궁 입구 ECM 이런 거 중요하지 않고요. 우선 중요한 거는 절대 안정 산모입니다. 절대 안정이라고 하는 거, 양수가 터졌겠죠. 자, 절대 안정이라는 거는 100% 침상에서 움직이지 마세요라는 거예요. 그러면 대부분의 일을 우리 간호조무사 선생님들, 뭐 간호사 선생님들이 도와주는 거예요. 절대 안정은. 그렇기 때문에 화장실 가는 것도 금지가 됩니다. 그래서 침상에서 변기를 대어주고 침상에서 변을 보게 만들어 주셔야 돼요. 그래서 답은 5번이에요. 침상에서 변기를 대어주고 앙아이를 취해준다. 이게 답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218번 볼게요. 분만 제1기 때의 간호로 옳은 것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1기 간호 1번. 분만 1기 초기에는 분만실에 옮겨 절석이를 취하게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분만 1기에는 우리가 분만실로 옮길 필요도 없겠고요. 분만실로 옮기는 시기는 언제냐면 여러분, 분만 2기입니다. 2기. 분만실로 옮겨야 되는 시기는 분만 2기예요. 자, 그 다음에 2번. 진통이 올 때 배에 힘을 주게 한다. 우리 아까 그랬죠. 분만 1기에는 이렇게 진통이 와요. 오기는 하지만 복압을 줘서는 안 돼요. 이때는 복압을 줘봤자 뭐 자궁 입구가 열린다든지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태아가 내려올 때 내려오기 위해서 복압을 주는 거지, 분만 1기에 자궁 경관을 열기 위해서 복압을 주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분만 1기에는 우리 엄마가 힘을 아껴야 돼요. 그래서 복압이 금지가 됩니다. 그래서 진통이 올 때 배에 힘을 주어야 되는 시기는 분만 2기에 이루어져야 되는 거고요. 자, 3번. 진통 발작 정도 횟수와 간격, 길이 등을 주의하여 살핀다. 답은 3번이죠. 그쵸? 이때는 진진통이 오고 자궁 수축이 얼마나 잘 되고 있으며 간격은 어떻게 되며 이런 것들을 잘 보셔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4번. TPR은 6시간 간격으로 측정한다. 자, TPR이 뭐냐? T는 체온, P는 맥박, R은 레스피레이션, 호흡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체온과 맥박, 그 다음에 호흡, 그러니까 바이탈 사인이죠. 이 바이탈 사인은 그러니까 활력징후를 6시간 간격으로 측정한다는데, 이제 분만 1기에서는 우리 산모의 상태도 면밀하게 관찰하셔야 되기 때문에 수시로 관찰을 해주셔야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5번. 진통 발작 시에는 진정제를 투여한다. 진정제 투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 그 다음에 219번 볼게요. 분만 전 과정에 따른 이해 및 간호 제공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되어 있죠. 자, 1번. 솔직히 말하면 218번이나 219번 같은 문제들은요, 분만 1기, 4기까지를 다 배우고 나서 푸시는 게 가장 적합하세요. 근데 전 1기에서 그냥 설명하고 바로 해드릴게요. 자, 분만 전 과정에 따른 이해 및 간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회음을 보호하기 위해 분만 제2기 배림 시 회음 절개술을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회음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 회음 절개술을 하는 시기는 분만 2기에 배림이 아니라요. 발로 시기합니다. 발로. 자, 그 다음에 2번. 파수가 되면 전양수가 흘러나와 윤활지 역할을 한다. 맞아요. 양수는 윤활지 역할을 합니다. 답은 2번이 되겠고 3번. 분만 제1기에는 복압을 강하게 주어 경관계대를 돕는다. 분만 1기에는 복압 주지 마시라겠어요. 복압을 줘봤자 경관이 열리는 게 아니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복압이 금지됩니다. 자, 4번. 분만 제2기에는 유동식을 공급하여 지치지 않게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분만 2기에는 여러분 금식을 하고요. 분만 전과정에서 유동식이 들어가는 시기는 분만 1기예요. 자, 그다음에 5번. 체력 보강을 위해 분만 제1기에 다량의 식사를 제공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다량의 식사 안 되고요. 가벼운 유동식. 분만 1기에는 가벼운 유동식을 조금씩 준다. 이게 맞는 답이죠. 자, 그 다음에 220번. 임신부가 분만실로 이동 후 일반적으로 이행해야 될 처치로 옳은 것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분만실로 우리 임산부가 이동을 했어요. 자, 그러면 이때 1번 볼게요. 전신마취 필요 없죠. 그 다음에 전신 목욕도 안 되죠. 자, 관장은 여러분 언제 하죠? 분만실로 옮기기 전에 분만 1기 초기에 관장을 해주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5번에 보시면 음식물 제공이 있는데 분만실로 이동을 했잖아요, 여러분. 분만실로 이동하면 이때는 음식 절대 드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에요. 태아가 잘 있는지 태아 심음을 청취하시는 거. 이게 이제 간호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221번 마지막 줄. 분만 1기 간호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분만 1기 간호. 태아 심음 청취한다. 맞죠? 맞아요. 자, 2번. 분만 1기 초기에는 분만실로 옮겨 절석이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분만실로 옮기는 시기는 여러분 분만 2기입니다. 2기. 자, 그 다음에 금식하고 절대안정 취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분만 1기에는 우리 유동식을 드셔도 된다겠어요. 유동식 조금씩 자주 먹어도 된다겠죠? 유동식 조금씩 자주 먹어도 되고요. 자, 그 다음에 4번. 회음 보호술을 시행한다. 회음 보호술, 회음 절개술 얘기하거든요. 보호술 절개술. 얘는 분만 2기입니다. 정확히 하면 분만 2기 발로 시기에 해요. 자, 그 다음에 진통이 시작되면 지속적으로 복압을 주도록 한다. 복압을 줘야 되는 시기는 분만 2기부터고요. 분만 1기에서는 복압 절대 주시면 안 된다라고 했어요. 복압 금기입니다. 금지. 자, 그 다음에 222번 마지막 줄. 태아 심음 청취 시기로 옳은 것. 분만 1기에 우리 태아야 너 잘 있니? 하면서 태아 심음을 청취한다겠죠. 이 심음 청취해야 되는 시기는 수축 때 해버리면 수축 시기에 측정을 하면 태아 심음이 상승을 해요. 그래서 자궁 수축과 수축 사이는 수축이 없는 기간에 태아 심음을 청취해라 해요.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수축과 수축 사이. 자, 그 다음에 223번. 분만 진통 이전에 분만 진통도 오지도 않았는데 양수가 터졌어요. 조기 파수된 인부가 응급실을 통해 병실로 이송될 때 급속 분만. 갑자기 안에 있던 게 쑥 나와버리는 거. 애기가 갑자기 쑥 나와버리는 거. 급속 분만을 예방하기 위한 방법으로 오는 거. 임산부 파수가 됐죠. 파수가 되기 전후에 우리 임산부의 자세가 다르다 했잖아요. 그래서 파수가 되면 결론적으로는 어떻게 하셔라? 절대 안정하시라겠어요. 그래서 이때는 임산부 움직이게 하시면 안 되고 이동차에 눕혀서 이동하셔야 되겠습니다. 이동을 하다가 쑥 나와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224번 걷거나 움직여가지고 이동을 하게 되면 위에 우리가 애기가 쑥 나와버릴 수도 있어요. 자, 그 다음에 224번 분만을 위해 상가병동에 입원한 임신부들에게 관장을 시행하는 목적. 자, 우리가 분만 1기 초에 3대 구력 중에 관장이 있었죠. 이 관장 시행해주는 이유는 자궁 수축을 촉진하고 산도의 오금을 방지하기 위해서라고 했어요.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궁 수축 촉진, 산도 오염 방지. 자, 그 다음에 225번 보겠습니다. 자, 마지막 줄. 분만 제1기간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되어 있죠. 1번. 산모 심음 청취가 아닌 태아 심음 청취하셔야 되겠고 2번. 자궁경관이 4에서 5cm 개대되었을 때 분만실로 옮겨야 된다. 자, 여러분 자궁경관은 몇 cm 열려죠? 초산모는 10cm. 초산모는 10cm, 경산모는 6에서 8cm. 택도 없는 cm이죠. 그래서 안 돼요. 자, 다음 3번. 분만을 대비해서 고단백, 고지방 식이를 제공한다. 분만 1기 같은 경우에는요, 우리가 식이를 먹을 수 있어요. 먹기는 하는데 유동식을 조금씩 자주로 든다겠지. 막 분만에 대비해서 고단백, 고지방 식이를 막 주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파막 전에는 진통 촉진을 위해 실내를 걷게 한다. 맞죠? 파막 전, 파수, 양수가 터지기 전에는 분만 촉진을 위해서 걷기 운동, 실내를 걷게 합니다. 그래서 걸음으로써 자궁 수축도 더욱더 촉진이 될 수가 있겠고 자궁 경관도 열리는 그런 효과를 얻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답은 4번.
자, 5번. 진통이 시작되면 지속적으로 복압을 주도록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복압을 주는 시기는 언제라고 했죠? 분만 1기 아니고 분만 2기부터 복압을 줍니다. 분만 1기에서는 복압이 금지예요. 자, 그 다음에 226번. 자, 분만 일기 초산모에게 제공할 수 있는 간호로 옳게 짝지어진 거. 막 위에 보면 진통 간격 10분, 진통 기간 20초 이런 거 있는데 이거는 여기서 여러분 뭐 당황하거나 그러시면 안 되고요. 결론은 물어본 건 분만 일기에 대해서 알고 있느냐에 대한 문제예요. 자, 보시면 1번. 태아 심음 청취 보행 권장 맞죠? 분만 일기에는 태아가 잘 있는지 태아 심음 청취하시고 파수가 그러니까 양수가 터지기 전이라고 하면은 보행을 권장해서 분만 촉진을 유도를 하셔야 되겠죠. 답은 1번이에요. 2번. 절대 안정. 맞을 수는 있겠죠. 뭐 파수가 됐다고 하면 절대 안정 맞다고 해도 금식은 아니죠. 금식이 아니고 유동식이에요. 분만 1기에는. 자, 금식 아니죠. 그 다음에 2번. 회음보옷을 언제 하죠, 여러분? 2기 합니다. 2기. 복압 금지는 1기 하는 거 맞아요. 자, 산모의 눈간호, 뭐 눈간호 필요 없죠. 유동식 섭취, 뭐 1기에 하는 거 맞아요. 근데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227번. 분만 과정 중 내진을 실시하는 목적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라고 합니다. 옳지 않은 거. 옳지 않은 것 하면 이렇게 X표 치고 들어가세요. 그래야 우리가 실수하는 거를 방지할 수 있어요. 자, 1번. 파막 여부 확인하기 위해서. 맞아요. 내진을 하는 이유는요. 파막 여부. 그러니까 양수를 싸고 있는 막이 터졌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태아 위치. 태아가 뭐 두정이로 있는지 얼만큼 내려왔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기 위해서. 태아 위치, 태아 선진부 하강연도를 확인하기 위해서. 자, 그 다음에 4번. 태아 건강 상태 확인하기 위해서. 근데 이제 내진을 실시하는 목적에서 태아 건강 상태를 위해서 내진을 하진 않습니다. 내진을 한다고 해서 태아의 건강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태아의 건강한지 태아가 안녕한지 보기를 위해서는요. 태아 심음을 청취를 해야 되죠. 그래서 답은 4번이죠. 옳지 않은 것은 4번입니다. 자, 5번. 분만 진행 정도 확인. 맞죠? 내진으로 분만 진행 정도. 자궁문이 얼마나 열려있고 얼마나 자궁 경관이 부드러워져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겠죠. 자, 228번. 분만 과정 중 내진을 하는 이유로 옳은 것은 자, 1번. 아기의 크기. 크게 알아보기 위해서 내진하진 않아요. 자, 자궁 수축의 강도. 이것도 아니죠. 답은 3번입니다. 자궁 경부의 개대 정도를 알아보며 얼마나 열렸는지 뭐 1cm, 2cm, 5cm 이런 식으로 얼마나 열렸는지 알아보아 분만의 지행 정도를 파악하기 위해서. 그래서 내진을 했는데 10cm 다 열렸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죠? 얼른 분만실로 옮겨가지고 분만 준비합시다. 아기 받을 준비합시다.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겠죠. 자, 그 다음에 229번 볼게요. 파수 후 제일 먼저 살펴야 할 사항. 우리 파수, 양수가 터졌어요. 양수가 터졌다는 거는 아기를 보호하고 있는 환경이 깨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안에서 우리 아기는 힘들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양수가 터졌어요. 양수가 터지면은 가장 먼저 우리 태아 심음을 확인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양수, 파수 후에 가장 먼저 태아 심음 청취. 왜냐? 양수라는 것은 태아를 보호하고 있던 환경인데 이 환경이 깨졌어요. 그러면 태아가 위험할 수도 있으니까 태아 심음 청취를 반드시 먼저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30번 마지막 줄 보시면 회음부를 절개하기 전 상모하는 이유. 자, 구력 중에 우리 하나 상모. 그래서 요즘 산모들은 브라질리언 왁싱, 브라질리언 왁싱 이런 것들을 하고 간대요. 자, 그래서 상모를 하는 이유는요. 회음부 절개부의 감염 예방, 브라질리언? 그거 이상하네요, 여러분. 아무튼 감염 예방, 시야 확보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였어요. 자, 그래서 브라질리언 왁싱이 맞네요. 브라질리언 왁싱. 아무튼 왁싱 같은 것도 미리 한대요. 3대 굴욕을 피하기 위해서 브라질리언 왁싱 같은 것도 미리 시행을 하고 간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229번의 답은 229번이 아니고요. 죄송해요. 230번의 답은요. 회음부 절개를 하기 전 상모를 하는 이유. 상모를 하는 이유는 회음 절개 부위의 감염 예방, 시야 확보를 하기 위해서다. 답은 4번. 회음부 절개 부위의 감염 예방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231번. 분만 전 관장 실시하는 가장 적절한 시기로 옳은 것은 분만 전, 분만 초 1기에 우리가 상모, 관장, 내진에 3대 굴욕이 일어나죠. 자, 그러면 답은 분만 1기 초기에 시행을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왜 관장을 하느냐? 자궁 수축 촉진하고 산도 오염 방지하기 위해서. 자, 다음에 232번 볼게요. 자궁경관이 ECM 개대되고 ECM 개대됐다는 거는 완전 열리지 않고 지금 자궁경관이 열리고 있는 시기죠. 분만 1기라고 볼 수 있어요. 자궁 수축이 5분 간격으로 30초 정도인 인부에 대한 간호 내용으로 옳은 거 5분 30초 이런 거 물으셔도 돼요. 결론은 뭐죠? 분만 1기에 대한 임산부 간호에 대해서 알고 있느냐를 물어보는 거였습니다. 자, 1번 절대 안정을 취해주고 자궁 수축 시 힘을 주게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뭐 분만 1기에서는 파수 전에는
걷기 하고, 파수 후에는 뭐 절대 안정하니까 뭐 이거는 뭐 맞을 수 있다고 해요. 절대 안정 취해주고, 자궁수축 시 힘. 분만 일기에서는 복압을 준다, 주지 않는다, 주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2번 태아 심음을 듣게 해주고 활동기에 사용될 호흡법을 가르친다. 맞죠? 우리 엄마한테 분만 일기에는 태아가 잘 있는지 태아 심음 듣게 해주고요. 그 다음에 우리 엄마한테 호흡법을 알려줍니다. 뭐 라마조 호흡법이라고 했잖아요. 라마조 호흡법 같은 거를 알려줘서 인부와 태아에게 적절한 산소 공급을 하고 긴장 완화하게 하고 그 다음에 통증 경감 같은 것도 할 수 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답은 2번이 됩니다. 3번 인부의 심박동수를 듣게 해준다가 아닌 태아 심박동수를 듣게 해주셔야 되겠고, 회음절개술을 실시하는 시기는 언제죠, 여러분? 분만 2기. 자, 그 다음에 아둔 만출 시에 힘을 빼게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애기 머리가 만출되게 되면은요, 힘을 주셔야 돼요. 그건 이제 분만 2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233번을 볼게요. 태아 곤란증. 태아가 곤란해요. 왜 곤란하죠? 산소가 부족해서 곤란한 거예요. 산소가 부족하니까 순환 기능이 떨어져요. 자, 이렇게 산소 곤란증이란 자궁 내에 태아 순환 기능이 저하된 상태를 말하는데, 이때 제공해야 될 간호로 옳은 것은 이렇게 되어 있죠. 자, 태아가 현재 곤란해요. 산소가 부족하고 순환이 잘 되지 않아서 태아가 곤란한 상황이면 어떤 간호를 해주셔야 되냐? 먼저 우리 엄마의 체위를 바꿔주셔야 되겠죠. 좌축이를 해서 순환이 잘 되도록 해주셔야 되겠고, 자, 그런데 1번에 보시면 우축이래요. 좌축이를 해주셔야 되겠죠. 자, 산소를 공급하죠. 맞죠? 산소가 현재 부족해요. 순환이 잘 안 되니까 산소가 잘 공급이 되지 않아요. 산소 공급해주고 좌축이 해준다.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문제입니다. 234번. 분만 중인 인부에게 효과적인 호흡 방법을 교육시키는 목적으로 옳지 않은 거. 옳지 않아 라고 하면은 X표 치고 들어가셔야 돼요. 자, 1번. 태아와 인부에게 산소 공급. 맞죠? 태아와 인부에게 적절한 산소 공급이 돼야 되겠죠. 자, 자궁수축으로 허혈성 통증 완화. 통증도 우리가 완화해 줄 수 있다라고 했어요. 자, 그 다음에 3번. 근육 긴장에 의한 산소 소모량 감소. 맞아요. 산소 소모량도 감소시켜주기 위해서 열심히 우리 엄마한테 호흡하라고 합니다. 호흡 집중으로 진통으로부터 주의 분산. 요것도 맞죠? 통증 경감해 줄 수 있죠. 자, 근데 5번. 내진을 신속하게 시행하기 위해서. 호흡을 한다고 해서 내진을 신속하게 시행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분만 일기에 대한 내용은 여기까지 해서 종료를 하고요. 다음 시간에 더욱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